최근 지인의 소개로 한 대표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따로 마케팅 직원을 채용해 블로그 작성을 시킬 만큼 블로그 마케팅에 진심인 대표님이셨는데요. 한 달에 20개 이상의 블로그 글을 발행했지만 막상 블로그를 통해 받은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많은 글을 작성하는 것이 블로그 마케팅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실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다면 많은 글을 작성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블로그는 글이 많이 쌓일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실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다면 많은 글을 작성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블로그는 글이 많이 쌓일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업체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글, 잠재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문의를 주셨던 대표님이 아무리 많은 글을 작성해도 단 한 건의 문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우리 업체가 제일 좋아요, 우리 제품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서비스 이용하세요와 같은 아주 단순한 홍보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이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블로그였기에 글의 퀄리티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홍보글이었을 뿐만 아니라 400에서 1000자 내외의 짧은 글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매일매일 블로그 글만 꾸준히 발행해도 문의가 오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마케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 포화 시대에서는 글의 양만으로 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글에 얼마나 머물러 있게 만드느냐입니다. 내 글에 오래 머무른다는 건 사람들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의미고 그만큼 나의 글이 읽을 가치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잠재 고객의 고민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왜 이용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글의 가치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글을 작성한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가고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블로그, 즉 체류 시간이 긴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재 블로그 마케팅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발행량에만 집중하던 블로그를 제가 어떻게 바꿨을까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글 발행에만 집중해 단순 홍보글을 작성하는 가구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잘 찍은 가구 사진만 딱 올려놓고 좋은 자재를 사용해 만들었다, 내구성이 좋다, 디자인이 이쁘다처럼 단순한 말로 상품을 홍보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다양한 가구 사진들을 올리며 글을 많이 발행한다면 방문자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가구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공장 직영가로 판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가구더라도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소재와 스타일의 가구마다 어떤 공간에 어울릴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식탁, 침대와 같이 특정 가구를 구입하기 전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가구점에서 구매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 이용한 고객님들은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가구점을 찾는 고객의 입장에서 결과물이 좋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을 홍보하기보다는 구매를 하기까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 이 글이 나에게 필요한 글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고객의 생활에 맞춘 콘텐츠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소형 아파트에 맞는 공간 절약형 가구 활용법과 같은 글을 작성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제 설명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까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소형 평수에 살고 있으면서 가구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글의 필요성이 느껴질 테니 글을 끝까지 읽게 될 것이고 글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많을수록 문의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 홍보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다양한 업체의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발행한 글의 개수가 아닙니다. 글의 구체성입니다. 잠재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체험단 블로그와 업체를 홍보하고 문의를 받기 위한 브랜드 블로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방문자가 많아지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죠. 문의를 받고 매출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많은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 한 개의 글을 작성하더라도 잠재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연애와 같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즉 고객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자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줄 줄도 알고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눠봐야 관계가 진전되죠. 저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이 글을 읽을 단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제대로 꽂히는 글이 결국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오늘의 결론, 1일 1 포스팅보다 중요한 건 1일 1 고객 마음 사로잡기.